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축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 들어오는 날 저축통장으로 정기적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보통은 이렇게 매월 일정한 돈이나 소액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어디에 투자를 할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물론 투자라는 걸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계속 돈을 불려나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렇게 돈이 불려나가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의 현실입니다. 투자는 나의 자산을 잘 활용해서 미래에 더 큰 기대 수익을 창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투자는 돈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하고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경험을 쌓아 나가야지 향후에 투자라는 본게임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크게 네 가지의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매수와 매도 등의 매매에 참여해서 향후에 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이 있고요. 여러 자산 등을 분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한 적립식 펀드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등도 있고 이외에 가상화폐 투자, 채권 투자 등도 있습니다. 저축만큼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축만을 해서는 이마저도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 돈을 모으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투자처이고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저축으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하지만 이런 투자 상품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투자 위험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시장에서 높은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분산 투자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한 가지 투자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는 가정하에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인 갭 금액을 활용한 갭 투자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갭 투자 방식은 시장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또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죠. 무엇을 사야 할까요? 요 며칠 핫한 로봇주,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아니면 최근 조정 중인 배터리 소재 관련주, 아니면 지금 말한 종목들을 분산 투자해서 나눠서 매수해야 할까요? 정답은 B. 오늘 제가 말할 주식의 투자 방법은 공모주 투자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공모주는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처음 거래소에 상장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 신청을 공개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파트의 청약처럼 말이죠. 아파트도 청약을 하지만 모두 당첨되지 않듯이 공모주 청약도 내가 신청한 만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특별 분양, 일반 분양이 있듯이 공모주 청약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균등 배정 방식과 비례 청약 방식이 있습니다. 균등 배정 방식은 배정된 주식수를 청약 신청한 사람으로 나눠서 갖는 방식이고, 비례 배정 방식은 공모 청약자가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공모주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주는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증권사에 미리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당일에 만든 계좌에서는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모주가 좋을까요? 물론 공시 자료를 보고 기업을 분석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초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정시 관련된 뉴스를 참고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에 관련된 테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로봇, 2차 전지, 자율주행 등이겠죠. 어떤 회사를 알아보고 나서 일단 어려운 스펙주는 빼고요.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주식에 청약을 하면 됩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 당일 시초가가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약 당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런 공모주만 한 달에 2개, 3개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꽤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다가오는 9월 22일에는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느낌이 오죠? 물론 내게 돌아오는 공모주는 몇 주 안 되더라도 한번 실전 경험을 통해서 내게 맞는 방식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균등 배정 방식으로 수익을 볼 건지, 아니면 비례 청약으로 좀 더 투입금이 많아지는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 맞는지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비례 청약 방법이 투입 금액의 액수만큼 상장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받을 수 있다지만, 몇만 원짜리 주식 매출을 더 받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주식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소한 행복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최소 금액으로 경쟁률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균등 청약을 추천하며, 재미도 붙고 점차 공모주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비례 청약 방식에 도전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자면,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 미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상장하는 주식을 다 취급하지 않기에 되도록이면 많은 증권사에 미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예방 차원에서 증권 계좌 개설 시 20일 동안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휴된 증권사에서 20일 제한이 없으니 이를 활용해도 좋고요. 상장 주식 거래에 적극적인 KB증권, 미래에셋, 한투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부터 우선 개설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좌 개설을 하면 주식을 거래 투자할 수 있는 정기금을 입금하고 공모주를 골라 청약을 하고 배정을 받고, 아직은 초보 투자자이기에 되도록이면 상장 첫날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투자를 한다는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행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하고, 두 번째는 고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 고위험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높은 재테크 대상일수록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로 인해서 돈이 묶여버려서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무상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상금 마련 후 투자라든지 미래의 목적 자금 등을 안정적으로 적립하면서 일정 비율만큼 투자를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급한 마음이 아닌 느긋한 마음으로 최대한 싸게 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